돈을 쥐는 순간 마음이 먼저 드러납니다. 사람의 마음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 속에는 늘 다듬음이 있고 행동에는 배려라는 이름의 가림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마음이 미처 몸을 숨기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그 순간을 선택이 급해질 때라고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돈을 쓰는 순간은 유독 그렇습니다. 돈은 생존의 기억을 품고 있고 욕망의 무게를 그대로 지니고 있으며 사람이 스스로에게 허락한 삶의 기준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 쓰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쓰는가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이는 가벼이 흘려보내고 어떤 이는 손끝에서 오래 머뭇거립니다. 그 머뭇거림 속에 그 사람의 두려움이 있고 그 가벼움 속에 그 사람의 욕망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판단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이 어디에서 흔들리는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큰 결단이 아니라 사소한 지출 앞에서 스스로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낸다고. 이 이야기는 타인을 가려내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평가하려는 글도 아닙니다. 이 글은 오히려 내가 돈 앞에서 어떤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지 조용히 되묻기 위한 사유의 기록입니다. 이제 우리는 돈을 통해 사람을 보려 하지 않고 돈을 통해 마음을 바라보는 길로 들어가려 합니다. 돈을 쓰는 순간 마음의 질서가 드러납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질서 있는 존재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생각은 정돈되어 있다고 여기고 선택은 합리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 질서는 늘 조용한 자리에서 유지될 뿐 마음이 급해지는 순간에는 쉽게 흐트러집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논할 때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았습니다. 특히 선택의 대가가 따르는 순간, 그 중에서도 돈을 내어놓는 장면을 오래 지켜보았습니다. 돈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아끼고 무엇을 가볍게 여기는지, 어디까지가 나에게 허락된 삶인지 묻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자신을 위해 쓰는 돈에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치게 한 적 없는 사소한 물건 앞에서도 손이 먼저 나가고 계산은 뒤로 미룹니다. 그 모습은 탐욕이라기보다 자기 마음을 붙들어 둘 기준이 없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꼭 필요한 지출 앞에서도 끝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 망설임 속에는 인색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여 삶이 기울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 이미 한번 무너진 적 있는 내면의 기억이 조심스러운 손끝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이런 장면에서 사람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재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이렇게 보았습니다. 돈을 쓰는 방식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무게를 두고 살아왔는지를 보여준다고. 돈 앞에서 쉽게 흥분하는 마음은 대개 다른 선택 앞에서도 쉽게 흔들립니다. 반대로 돈 앞에서 지나치게 움츠러드는 마음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스스로를 지나치게 단속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자신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의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그렇게 쓰는지 스스로 알고 있는가입니다. 정약용은 늘 그 지점에서 멈추었습니다. 나는 왜 이 돈을 쓰려 하는가? 이 지출은 나를 살리는가, 달래는가, 숨기는가? 돈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돈 앞에서 늘 먼저 말을 합니다. 조급함으로, 혹은 합리화로, 혹은 애써 태연한 얼굴로 그 말을 듣지 않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큰 소리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권했습니다. 돈을 쓰는 순간을 서두르지 말고 그때 올라오는 감정을 한 번 더 바라보라고. 그 감정은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 기대일 수도 있으며 어쩌면 오래 묵혀둔 결핍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온 나 자신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숨겨진 곳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선택, 아주 사소한 지출 속에 고스란히 놓여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장면을 너무 빨리 지나쳐 왔을 뿐입니다. 아끼는 곳에 마음이 머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아끼며 살아갑니다. 그 아낌은 반드시 선하거나 아름답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사람이 살아오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선택해온 마음의 배치일 뿐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은 흩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듯 사유했습니다. 마음은 늘 가장 중요한 곳에 머무르고 그 머무름이 반복되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곧 삶의 결을 이룹니다. 돈을 쓸 때 그 결은 유독 선명해집니다. 어디에는 후하고 어디에는 유난히 닫혀 있는지 그 차이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자신에게 쓰는 돈을 아까워합니다. 옷 한 벌, 식사 한 끼 앞에서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라며 마음을 좁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자신을 오래전부터 나중으로 미뤄온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미래를 위해 쓰는 돈을 두려워합니다. 배움, 준비, 보이지 않는 내일을 위한 지출 앞에서 마음이 먼저 닫혀버립니다. 그는 현재의 안정을 붙잡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변화를 견딜 자신이 없는 마음을 돈이라는 명목으로 감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은 이 모습을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뿌리가 얕은 나무는 바람을 두려워하고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림을 견딥니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질문은 곧 내 마음의 뿌리가 어디까지 내려가 있는가를 묻는 일입니다. 아끼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친 아낌에는 대개 한 번도 풀어보지 못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반대로 쉽게 쓰는 돈에는 미처 살피지 못한 공허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지키려 이 돈을 붙들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잊기 위해 이 돈을 흘려보내는가? 이 질문 앞에서 사람은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답은 계산서에 있지 않고 오랜 시간 자신에게 해온 말들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마음을 비춥니다. 밝게도 차갑게도 비춥니다. 그 빛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아끼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에 붙든 그림자인지. 정약용은 사람에게 더 쓰라거나 덜 쓰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권했습니다. 아끼는 곳에 마음이 오래 머물러 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한 번쯤 정직하게 들여다보라고. 그것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첫걸음이라고 그는 조용히 믿었습니다. 쓰는 방식보다 먼저 마음이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을 잘 쓰는 편이다. 나는 쓸데없는 데에는 쓰지 않는다. 이 말 속에는 스스로를 정돈된 사람으로 남기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늘 그 말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는 결과보다 그 이전의 마음을 보려 했기 때문입니다. 돈은 손으로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손은 늘 마음보다 늦습니다. 이미 마음에서 허락된 지출만이 비로소 손끝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계산을 마친 뒤에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미 써버린 돈보다 그 순간 마음이 너무 쉽게 허락해버렸다는 사실이 오래 남아 자신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반대로 끝내 쓰지 않은 돈 앞에서 이상하게 후회하는 마음이 남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끼고 절제했다는 자부심보다 스스로를 또 한 번 외면했다는 느낌이 조용히 마음을 적십니다. 정약용은 이 두 마음을 모두 경계했습니다. 하나는 욕망에 끌려간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에 눌린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른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는 닮아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살피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돈을 쓰는 방식에는 늘 명분이 따릅니다. 필요해서, 보상이라서, 기분이 상해서, 혹은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러나 정약용은 그 명분보다 명분이 생기기 직전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 지금 이 순간에 이 선택을 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답하려 들면 사람은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 멈춤 속에서 조급함, 허전함, 비교 혹은 외로움 같은 감정이 고개를 듭니다. 돈은 그 감정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잠시 가려줄 뿐입니다. 정약용은 그 점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쓰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돈이 감정의 대답이 되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먼저 흔들린 상태에서의 지출은 되게 오래 남습니다. 물건이 남아서가 아니라 그때 외면했던 마음이 형태를 바꾸어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늘 느리다고 보았습니다. 즉각적인 해소보다 차분한 자각을 택하는 일이 결국 삶을 덜 어지럽힌다고 믿었습니다. 돈을 쓰기 전 마음을 한 번 더 살피는 일.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이 절제의 시작이며 본성을 속이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정약용은 생각했습니다. 돈 앞에서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속이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선의로 설명하고 합리로 포장하며 상황을 탓합니다. 정약용은 이 점에서 인간을 엄격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악함보다 자기 기만의 습관이 마음을 더 어지럽힌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쓰는 순간 이 자기 기만은 유난히 정교해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다들 이쯤은 쓴다. 오늘은 힘들었으니까. 이 말들은 모두 거짓이라기보다 마음이 스스로를 납득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말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나무의 껍질에 비유했습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그 안이 비어 있다면 결국 썩게 된다고 말입니다. 돈 앞에서 반복되는 자기 기만은 마음의 중심을 조금씩 비워갑니다. 특히 반복되는 지출에서 그렇습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여러 번이면 이미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생각보다 깊이 사람의 본성을 바꿉니다. 어떤 이는 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약하는 편이야. 그러나 그 절약은 특정한 영역에만 머뭅니다. 정작 자신의 허영이나 분노를 달래는 지출에는 늘 관대합니다. 그 관대함을 그는 필요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이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 쓰는 걸 아끼지 않아. 그러나 그 말 뒤에는 자신을 오래 방치해 온 시간이 숨어 있습니다. 보살핌과 보상의 경계가 흐려진 상태에서 돈은 돌봄이 아니라 마취가 됩니다. 정약용은 이 지점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돈이 마음을 살피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숨기는 장치가 되는 순간을 말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욕망을 말이 많은 이유로 둘러쌉니다. 필요, 투자, 보상, 관리, 효율. 이 단어들은 틀리지 않지만 항상 진실도 아닙니다. 정약용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지출은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가? 아니면 흐리게 하는가? 이 질문은 지출의 크기와는 무관합니다. 아주 작은 돈 앞에서도 마음은 충분히 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조금씩 허락한 마음이 쌓여 어느새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제는 망설이던 지출이 오늘은 당연해지고 내일은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이때 사람은 말합니다.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나 정약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길들여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돈 앞에서의 자기 기만은 삶의 다른 선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을 흐리게 하는 선택을 이미 여러 번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돈을 다스리는 일이 곧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으려면 지출을 줄이기 전에 설명을 줄여야 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이미 균형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 앞에서 조용해질 수 있는 사람, 아무 설명 없이도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사람. 정약용은 그런 마음을 비로소 다스려진 마음이라 불렀습니다. 절제는 덜 쓰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놓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절제를 오해합니다. 덜 쓰는 것, 참는 것, 스스로를 억누르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절제라는 말 앞에서는 마음이 먼저 굳어버립니다. 정약용은 이 오해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에게 절제는 금욕이 아니라 마음이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곧바로 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쓰지 못한 욕망이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그런 절제를 겉은 단정하지만 속은 소란한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절제는 선택의 숫자를 줄이는 일이 아니라 선택 앞에서 마음을 놓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지출을 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은가? 이 욕망을 당장 채우지 않아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가? 돈 앞에서 마음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돈이 단지 돈이 아니라 안정, 인정, 위안 혹은 자존의 일부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출을 줄이려 할수록 불안해집니다. 정약용은 이 불안을 억지로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그 불안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돈이 마음을 대신 설명하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선택의 무게를 돈에게 맡기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절제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절제를 하루의 태도라고 보았습니다. 오늘 쓰지 않은 돈을 자랑하지 말고 오늘 쓰지 않아도 괜찮았던 마음을 조용히 기억하는 일, 그 기억이 쌓이면 사람은 점점 알게 됩니다. 돈이 줄어들어도 내 마음이 줄어들지 않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그 순간이 늘어날수록 절제는 고통이 아니라 자유에 가까운 상태가 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절제는 나를 가두는 일이 아니라 나를 덜 흔들리게 하는 일이라고. 돈이 마음을 끌고 가는 삶에서 마음이 돈을 바라볼 수 있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일이라고. 그래서 그는 갑작스러운 결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안 쓰겠다는 말보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마음을 더 신뢰했습니다. 충분함을 아는 사람은 이미 많은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쓰지 않는 날보다 돈 생각이 덜 난 날이 더 중요합니다. 지출이 없었다는 사실보다 그날의 마음이 조용했다는 사실이 절제의 증거입니다. 정약용은 절제의 끝에 평온이 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절제가 쌓일수록 평온이 가능해진다고 보았습니다. 마음이 덜 요구하고 덜 설명하고 덜 조급해질수록 사람은 이미 다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돈 앞에서 조금 덜 흔들리는 날, 그날이 하루, 이틀 쌓이면 사람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절제는 포기가 아니라 마음을 놓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것을. 결국 돈은 사람을 드러내지만 마음은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정약용은 끝내 사람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대신 이 마음은 지금 이런 자리에 있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돈을 통해 본성에 대해 말하면서도 그 본성을 고정된 성질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의지보다 반복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돈을 쓰는 순간은 늘 짧지만 그 순간이 쌓여 사람은 어느 방향으로든 조금씩 이동합니다. 그래서 돈은 무섭습니다. 크게 쓰지 않아도 늘 같은 방식으로 쓰기만 해도 마음은 그 자리에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진 마음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 지점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마음, 당연해진 선택, 설명이 필요 없어진 지출. 그때부터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스스로 굳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굳어도 언제든 다시 살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쓰는 오늘의 방식이 어제와 다르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이라고 정약용은 말합니다. 사람을 보려거든 돈을 쓰는 장면을 보라. 그러나 그 말의 끝에는 늘 이 문장이 따라옵니다. 자신을 보려거든 돈 앞에 선 자신의 마음을 먼저 보라고. 타인의 지출은 쉽게 보입니다. 낭비, 인색, 허영, 계산. 그러나 자신의 지출은 대개 사정이 됩니다. 정약용은 이 차이를 인간의 약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타인을 보지 말고 자신을 보라고 했습니다. 남의 돈 씀씀이를 판단하는 눈을 조금만 거두어 자신의 마음에 돌리라고 말입니다.
돈을 쓸 때 잠시 마음이 급해졌다면, 그 이유를 묻고 설명이 길어졌다면, 그 말의 끝을 살피고 쓰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 불안을 지나치지 말라고. 그 모든 순간은 사람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마음을 다시 세울 기회입니다. 정약용에게 바른 삶이란 완벽한 선택의 연속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리더라도 다시 돌아올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설 때 삶도 함께 바로 선다고 보았습니다. 돈은 끝내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쥔 손보다 그 손을 움직이는 마음이 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다스리기보다 마음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돈을 쓸 때 드러나는 본성은 운명도 성격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마음의 흔적일 뿐입니다. 그리고 흔적은 언제든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마음을 만들고 내일의 마음이 또 다른 선택을 부를 테니까요. 정약용은 조용히 이렇게 남깁니다. 돈 앞에서 조금 더 정직해질 수 있다면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리에 한 발 다가선 것이라고. 돈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제자리에 두는 일.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사람의 진짜 본성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정약용의 시선으로 오래 걸어온 이 사유의 끝에서 그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돈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 돈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그 앞에서 늘 먼저 반응합니다. 조급해지거나 설명이 길어지거나 혹은 애써 태연해지기도 합니다. 그 반응 하나하나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자신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글은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기준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한 잣대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글은 나 자신을 속이지 않기 위한 작은 등불에 가깝습니다. 돈을 쓸 때마다 조금 더 정직해질 수 있다면, 조금 더 조용해질 수 있다면 사람은 이미 삶의 중심에서 멀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완벽해질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마음을 흐리게 했다면 내일은 조금 덜 흐리게 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결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멈춤을 권했습니다. 돈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그 순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그는 조용히 믿었습니다. 이제 돈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쓰고 아끼고 때로는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 삶은 이미 바르게 서 있는 삶입니다. 돈을 내려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마음을 먼저 제자리에 두는 일, 그것이면 충분합니다.